김명시, 찐명시, 이춘지음 묻힐 뻔한 여성 항일독립 영웅 산진이. 세 번째 44페이지 24년 6월 18일 화요일. 사페지 연은글.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독립운동가. 이 책은 일제강점기 총을 들고 싸운 김명시에 관한 이야기다. 김명시는 구한말인 1907년 마산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 자라나다가 3.1운동 때 어머니마저 만세 시위로 희생되었다. 당시 12살 김명시는 오빠 뒷바라지와 밥 끓여 먹어가며 9살 남동생과 4살 배기 여동생을 돌보아야 했다. 여동생을 얻고 학교에 다녀야 했으나 차마 교실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동생을 운동장에 내려놓고 교실에 들어가니 선생님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생 우는 소리만 귓가에 쟁쟁했다. 노천명이 쓴 김명시 어린 시절이다. 김명시의 삶에는 눈물겨운 식민지 딸과 누이의 애환이 스며 있다. 1945년생 마산 토박이 김영만이 60이 넘어 김명시를 알게 되자마자 그가 동네 누나처럼 느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4살 배기 동생을 얻고 다니던 김명시가 1945년 12월 여성의 몸으로 일본군을 무찌르고 서울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언론들은 조선의 자랑으로도 부족해 조선의 잔다르크로 칭송했다.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김명시다. 노천명은 김명시의 삶을 소설보다 더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 했다. 그러나 죽음은 더 비극적이었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지 4년도 채 되지 않아 부평경찰서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1949년 10월 13일 김효석 내무부 장관은 의혹투성이인 김명시 사망을 이렇게 발표했다. 본적을 경남 마산시 만동 189번지에 두고 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유상동 16번지에 사는 무직 김명시 42이란 여자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9월 29일 서울시 경찰국에서 부평경찰서에 유치 의뢰한 것으로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경 자기 상해를 찢어서 유치장 내 약 3층 높이 되는 수도관에 목을 메고 죽은 것이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변한다지만 항일투사 김명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무직 여성으로 발표했던 김호석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폭정을 방송으로 폭로하고 월북했다. 지금은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능에 안장되어 있다. 그에 반해 1949년 9월에 체포되어 10월 죽는 날까지 어떤 공경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김명시는 어디 묻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김명시의 삶과 죽음이 한국 현대사다. 혁명에 앞장서 싸우는 일이 저렇게 비참하고도 신명나는 일이라니. 이것은 독립신보 기자가 김명시와 인터뷰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며 적은 후기다. 싸우는 것이 비참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피로 얼룩진 조선의용군의 무장투쟁 역사는 처절하고도 신명나는 일이었다. 1945년 김사량 작가가 북경에서 조선의용군의 근거지인 연안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난 중국 처녀들은 거침없이 우리말로 도라지 타령을 불렀다.
조선 사람이라면 노래와 춤, 연극에 능하다고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또 우리말로 조선 의용군가를 부를 수 있는 중국인들을 TV에서 볼 수 있었다. 조선 의용선전대 활동에는 재기가 넘쳐났다. 흥이 없고 신명이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K-팝과 한국의 문화 영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김명시의 삶이 신명과 열정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없었다면 수심도 알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옥중에서 고문으로 아이를 잃고 7년의 옥살이를 마치고도 중국으로 탈출하여 총을 잡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역사는 패배했을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김명시는 승리했다. 이렇게 김명시의 삶은 영웅 서사의 비극을 다 가지고 있다. 그의 삶을 추적하며 나 역시 김명시처럼 혼자 눈물겨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산, 창동, 불정거리에는 형무소 여터가 있다. 그러면 김명시 생각까지 300번을 넘지 않았다. 그 앞을 지나노라면 3.1 운동 당시 9살 김형윤의 손을 꼭 잡고 4살 여동생을 업고 울며 불며 어머니와 오빠를 찾으러 다녔을 12살 김명시가 아른거린다. 생가터가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 무대에 서면 16살 김명시가 보인다. 학적부에 기록된 김명시 신체 사이즈와 비슷한 일본군 손해상이 그것이다. 이 작고 가녀린 몸으로 모스크바로 상해로 만주로 넘나들었구나 싶어 그 손해상을 어루만지며 눈길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창동 불종거리는 항쟁의 거리다. 3.15 이고 부마민주항쟁, 6월 항쟁, 시위 대열은 어김없이 그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김명시 일가와 동지를 학살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신호탄은 김명시 집 앞에서 시작되었다. 김명시 집 바로 앞 3.15 의거 발언지 기념관이 그 역사를 입증한다. 이승만 동상이 곳곳에 들어서고 이승만 기념관이 400억을 들여 지을지라도 3.15 의거는 국민이 이승만을 심판했던 역사다. 1923년 5월 1일 최초의 노동절 기념식이 마산 창동에서 열렸다. 기념식을 마치고 마산 노동동우회 간부들과 회원들이 창동거리를 징을치고 꽹과리를 울리며 행진했다. 나는 그 기록을 보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행진했을 16살 김명시를 상상했다. 그 행사에 김명시가 참석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 그러나 오빠와 선생님이 준비한 행사에 김명시가 빠졌을 리 없다. 그 정도 활동력이 있어야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것이다. 1925년 경성지방검사부가 작성한 18세 김명시 직업은 직공이었다. 직공, 즉 노동자 출신이 혁명운동가가 되었다. 김명시는 1932년 국내로 잠입해 인천 성령공장의 파업을 지도하다 구속되었다. 1946년 5월 1일 해방 후 첫 노동절 기념식이 열린 동대문 운동장에는 20만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39살 김명시가 부녀 총동맹 대표로 초청되어 연설했다. 골수에 밴 김명시의 소원은 농민 근로대송의 신고를 들어 남들처럼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시의 피 맺힌 절규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다. 이 책에서는 일찍이 소련과 중국을 넘나든 국제주의자이자 항일무장투쟁 전사였으며 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 80만 맹원을 자랑했던 부녀 총동맹 간부로서 맹활약한 여성운동가 김명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는 물론 독립운동가를 통틀어 이렇게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것은 김명시가 독보적이다. 조직, 선전, 선동에도 탁월했던 그의 면모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무명의 헌신을 기록하려 했다. 누구는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지만 100년 전 자유와 평등을 실천했던 김명시의 형제와 동지들이 있었다. 독립공훈 기록을 샅샅이 뒤져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려고 했었다. 이 책 주석을 꼼꼼하게 보기를 권유한다. 열린사회희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고향에서조차 잊힌 항일 독립운동가 김명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과정도 기록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해방에 헌신했음에도 멸문지화의 화를 당한 직계가족과 연좌제의 두려움에 시달린 친족들의 애끓는 사연도 있다. 아직도 김은봉 장군을 비롯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독립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항일투사들이 많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은 역사가의 목마는 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김명시 장군의 서운을 이끈 1945년생 김영만 고문이 겪은 한국 현대사를 썼다. 그가 친일청산에 앞장서고 김명시를 역사에서 소환해낸 이유가 그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김명시 장군의 건국군장, 애국장 서운이 끝이 아님을 절감했다. 그리고 김명시 장군의 삶과 투쟁을 기록하기로 했다. 역사가도 아니고 문필가도 아니며 역사를 전공조차 하지 않은 나는 희망연대 3년차 회원으로 이 글을 시작했다. 이 글을 통해 항일의 역사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시민의 위대함을 부족한 글로나마 보여주고 싶다. 무엇보다 김명시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날 오지 않았던 병마를 태워주고 싶다. 2023년 10월 이춘. 번개와 천둥, 이교정 장편소설 2015 지역출판문화 및 작은도서관 지원 우수도서 2016 몽골 출판저작권 수출. 몽골의 신의 션이이자 조선의 독립운동가 대암 이태순의 삶. 경남 함안 출신의 의사이자 독립운동가 이태순의 불꽃 같은 삶을 생기 넘치는 문체로 되살린 역사소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의 이야기를 고 이규정 작가가 몽골 여행에서 듣고 자료를 모아 쓴 소설로 선생의 정신을 생생하게 담아냈으며 몽골에서도 번역 출간된 바 있다. 한형석 평전, 장경준 지음. 음악과 연극으로 조국 광복을 노래한 독립운동가, 한국청년 전지공작대 예술부장, 한국광복군 제2지대 선전대장을 지내고 한미합동 OSS 특수공작훈련을 받기도 한 독립유공자, 음악가 겸 문화운동가인 한형석. 그는 중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감시를 피해 항일예술 활동을 할 당시 한국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다란 뜻의 한유한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여 한동안 그의 업적은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44페이지) 야학으로 공부한 김명시. 노천명에 의하면 12살 김명시는 4살짜리 여동생 복수를 얻고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차마 교실까지 동생을 업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동생을 내려놓고 안에 들어갔는데 선생님 글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생 우는 소리만이 귓가에 쟁쟁했다고 한다. 김명식의 어린 시절 가장 아프게 사무쳤던 기억일 것이다. 마산 공립보통학교 학적부에는 김명식가 1923년 16세의 늦은 나이에 5학년 2학기 방청생으로 수강하다가 수학 능력을 인정받아 6학년에 편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은 노천명이 쓴 김명식의 어린 시절과 상충된다. 1923년이면 여동생 복수가 8살이라 업혀 다닐 나이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12살 김명식가 4살짜리 복수를 얻고 다녔다는 학교는 어디일까? 남동생 김형유는 제 나이인 1919년 마산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당시는 누이가 남동생에게 학업 기회를 양보하는 일이 흔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비싼 월사금을 내며 여자아이까지 교육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식 학교에 갈 수 없던 김명식은 야학에 다녔을 것이다. 당시 마산은 야학운동이 활발했다. 야학에서는 김명식처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 우리 글과 산수를 가르치고 민족의식도 일깨웠다. 마침 그의 집 가까이 민해소 건물에서는 마산 청년구락부가 운영하는 야학이 열리고 있었다. 1921년 노동야학이 중성동에 새로 마련한 교사로 옮겨가자 25에 대한 해석 45페이지 마산 노동야학은 일제가 노동이 들어갔다고 사상적인 트집을 잡아서 나중에 마산 중앙야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1931년에는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모아 6,000원의 거금으로 인근 대지 1000여평을 사들여 번듯한 새 교사를 신축하였다. 원래의 민해소 건물에서 여자야학이 문을 열었다. 그해 6월 3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마산 여자청년회가 창립되었다. 26에 대한 해석 45페이지 3.15 이거 기념사업회 요금 3.15 이거사 3.15 이거 기념사업회 2004 133쪽 김명식가 여기서 공부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당시 일본 검사의 예심 결정문에는 김명식가 마산 청년회 회원이었으며 여자 학교 교사였던 김명규로부터 사상적 지도를 받았다고 나와 있다. 김명식의 야학에서 한글과 기초학 학습을 수행하고 수학 능력을 인정받아 마산 공립보통학교 5학년 말에 편입했을 것이다. 교실에 들어가기 위해 여동생 복수를 내려놓은 운동장도 학교가 아니라 널찍한 민해소 마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명식의 보통학교 학적부에는 감찰이 필요하다는 기록이 있다. 학적부 사각박스 안쪽 1년 동안 학생을 관찰한 담임교사가 김명식을 요시찰로 불안하게 판단한 이유는 엄리 독립운동 경력이나 야학에서 익힌 남다른 언행 때문일지 모른다. 김명식 마산보통공립학교 학적부 46페이지 그림 진명시 너무 작아. 生年月日明治4년인가? 5月15日住所마산이겠지? 잘 안 알려. 학적부에는 신체검사 기록도 있다.
일본식 채권법 기록을 미트법으로 환산하면 키는 139cm, 몸무게 32.6kg밖에 안 돼. 살이 없네. 가슴 둘레 68.2cm였다. 질병으로는 만성 화농성 종리음이 있다. 16살 나이치고 크지 않은 몸이다.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성장한 식민지 딸들의 평범한 모습이었다. 생가트가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에는 16세 김명시 신체 크기 손해상이 보인다.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인권, 자주, 평화 다짐비다. 손해상이 일제강점기 소녀들의 평균 신체 크기에 맞춰 제작되었다. 김명시는 그 가녀린 체격으로 조국의 자주 독립과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모스크바로, 상해로, 만주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1924년 보통학교를 졸업한 김명시는 오빠 김형선의 도움으로 서울 배화고교, 고려, 현 배화여고에 입학했다. 그러나 이 학교를 얼마 다니지 못하고 마산으로 돌아와야 했다. 미국 창고 서기로 근무하던 오빠 김형선이 갑자기 해고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명시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와세다 고등학교 강의록으로 독학을 했다. 47페이지 소년가장 김형선의 그림. 김명시의 오빠 김형선은 1904년 태어나 김명시와는 3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김명시 학적부에는 19살 오빠가 16살 김명시의 보호자였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김명시 가족에겐 실질적인 가장이었다. 천성이 선량한 김명선을 친구들은 소처럼 무직하고 성실하다는 의미로 소라고 불렀다. 김명선은 1917년 마산공립보통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다. 그러나 학비가 없어 고마산의 상가 건물 2층에 있던 2년제 간이농업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린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고 어머니 혼자에게만 생계를 맡길 수 없었다. 학교를 중퇴한 그는 어머니를 따라서 부두 노동자로 허드렛 일을 했다. 그 시기에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도 친구와 이웃과 함께 여기에 참여했다. 마산 창고 회사가 설립되자 그는 사무원으로 서기로 5년간 근무했다. 직장이 안정되자 동생 김명시를 학교에 보냈고 서울 배화고녀로 유학시켰다. 그 학교는 미국인 여자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였는데 다른 이 학교와 달리 기숙사가 있었다. 허헌 변호사의 딸 허정숙도 배화여고 출신, 1918년 졸업인데 이처럼 부유한 집안 딸들이 많이 다녔던 곳이다. 직장이 안정되었다고 누이를 서울 유학 보낼 정도로 풍요로워졌을 리는 없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분위기와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볼 때 김영선이 어떤 마음으로 여동생을 서울까지 보냈을까? 1923년은 김영선이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왕성하게 할 때였다. 일제로부터 조선이 독립하고 노동자와 농민도 인간답게 살아야 하듯이 여자도 배워야 하고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여동생을 정규학교에 보냈다. 김영선은 여동생에게 봉건시대 여자의 삶이 아니라 혁명가의 삶을 안내했다. 그래서 어누이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실천했다. 3.1 만세운동은 김영선이 사회수혜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김영선만이 아니었다.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에서 출발했다.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사상과 이념이 필요했던 당시
젊은이들은 러시아 혁명에 공감했다. 러시아 혁명은 일본을 타도해야 한다는 민족적 각성만이 아니라 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좋은 세상을 꿈꾸게 했다. 한편 조선의 식민지 지배가 무단 통치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본은 기만적이나마 문화 통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1920년대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마산에서도 많은 사회, 노동단체들이 생겨났다. 김영선은 일찍부터 마산청년회와 해륙운수조합 등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49페이지 김명씨의 남동생 김형윤 1926년 1월 5일 동아일보에 다음 기사가 실렸다. 마산 소년계에서는 김형윤 군 외 몇 소년의 발해로 1915년이니까 11살인가? 마산 소년독서회를 조직해 매주 화요일 밤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독서한 것을 서로 토론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때 김형윤의 나이 16살이었다. 김형윤의 나이 16살이면 1910년생? 아닌데? 당시 마산은 유난히 소년운동이 활발했다. 씩씩소년회, 무산소년단, 불교소년단 등 10개의 소년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마산 청년연합회는 이들 소년단체를 지도하며 소년단체 연맹을 조직하도록 유도했다. 김영윤도 마산 소년 독서회를 조직해 소년운동을 이끌었다. 3.1운동에 참여했다가 희생당한 49페이지 그림 동아일보 1926년 1월 5일 김형윤 소년독서회 관련 기사 마산시突然活动青年4人检举 비밀결사를 조직한 혐의 우정부주의자 단속? 마산경찰서 고등교에서는 수일 전에 창원 창원구읍으로 출장하여 창원청년동맹 창원青年团盟 간부 손조동, 순주동 시의 가택을 수색한 후 동씨를 데려다가 금속하였다 합은 거부한 바 언니와 9일에는 마산 분해에 주거하는 김형윤, 진흥룬, 정명복, 정민fu 당디두를 당디두을려관 더위旅馆에서 투숙하는 거제 쥐지 권호진全武 준 3씨를 오전 10시경에 불러다가 오랫동안 엄중한 취조를 한 후 석양의 손조동과 김형윤 량씨는 석방시키고 권호진과 정명복 량씨는 금속 취조 중이란 바 그 내용은 아나키스트 리석규 리시귀가 지난 2월 중에 상하이로부터 당디에 이르러 이들과 당지보고 당디라고 하네. 모여서 모종의 미래가 있었다는 것을 정명복의 서신 중에서 단서를 얻은 후 무슨 내용이 잠재치안한가 하여 그와 같아 활동하는 모양이라더라. 마산 1929년 3월 13일 동아일보 少年读书会组织
마산, 마산, 소년계에서는 김형윤, 진종룬, 여기는 진종룬이네. 여기에서는 홍이라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홍이고 여기는 종이네. 김형윤 군의 몇 소년의 발굴로 마산소년 독서회, 마산少年 读书会를 거일일에 조직하였다는데 매주 화요일 밤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독서한 것을 서로 토론하기로 하였답니다. 마산 1926년 1월 5일 동아일보. 참일운동에 참여했다가 희생당한 어머니, 모스크바로 유학간 누나, 중국으로 망명한 형님으로 김형윤은 어린 나이부터 일제히 감시 대상이었다. 모스크바로 유학도 갔구나. 그러나 김형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1930년대 진해, 마산, 적색 노조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1932년 1월 마산 운수노동조합 노동쟁의를 주도하고 마산 청년동맹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러던 중 마산 적색교원의 활동으로 검거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석방부에도 1936년 김태영이 주도한 조선공산당 책은 경남준비그룹 관계자로 다시 검거되었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일제가 남긴 수사기록이나 신문기록만 봐도 김형윤이 고향 마산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활동하며 감옥을 들락거렸음을 알 수 있다. 김형윤과 같이 활동했던 김우문 27에 대한 해석 50페이지. 김우문 1910부터 1963년까지 2008년 건국 포장을 받았다. 김형윤과 함께 창원군 산호리 야학교에서 적색 교원회를 결성했다. 김또문이라고도 불렸다. 이종태는 독립운동 공헌을 인정받아 건국 포장이 주소되었다. 28에 대한 해석 50페이지. 28. 창원시 애국지사 열전 6편 창원시 공식 블로그. 김우문의 공훈 기록에 의하면 본인은 1932년 2월 23일 마산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주모자인 김형윤은 1932년 5월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천황제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일본 법률이다. 조선 공산당 사건에 처음 이 법이 적용되었고 그 후 일제식민 통치기간 내내 독립운동을 처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김형선, 형윤, 형제와 함께 초창기 마산의 지역운동,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활동가들 다수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여러 사건의 주모자로 오랜 수용 생활을 한 김형윤은 아직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의 형 김형선도 마찬가지다. 두 형제 누구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참여한 기록이 없다. 이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을 할 때가 되었다. 51페이지. 그림 1932년 6월 2일 김형윤 수감사진. 이때가 몇 살인가? 07 8살 전화니까 15 17살밖에 안 됐네. 진종룬.
51페이지 김명치 선생님, 김명규. 김명치의 조선공산당 재건사건 예심결정문에는 이웃집 아저씨인 김명규로부터 사회주의 이론을 지도받고 문헌을 탐독하던 중 조선을 일본에 기반해서 이탈케 하는 독립을 교망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구절이 있다. 김명규 1892년 물음표 29에 대한 해석 52페이지 29 강만길 성대경역금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김명규는 원래 구한말 보통문과시험에 합격하여 군속으로 재직한 양반 출신 대한제국 관리이다. 그는 3.1만세운동 직후 군속을 그만두고 마산 청년구락부 부원이 되어 민해소에서 활동한다. 민해소에는 마산 3.1운동을 이끌었던 김용환, 이영재, 명도석 30, 52페이지 30 명도석 1885년부터 1954년까지 호가 식민지 소국이 빈집과 같다는 의미로 허당, 쉬당이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1907년에 옥기환, 구성진, 팽삼진 등과 마산 노동여학을 설립하고 교사로 참여했다. 3.1운동을 지도한 혐의로 1920년 체포되어 6개월간 구금되었고 이후 지역사회에서 구마산 어시장 상인조합 총무, 밀립대학 발기인, 마산 신간회 지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마산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민해소에는 마산 3.1운동을 이끌었던 김용환, 이영재, 명도석 등 나라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모였다. 그들은 모두 구락부 회원이었다. 마산 청년구락부는 1920년 6월 창립되어 마산지역 문화운동의 구심으로 자리 잡았다. 민해소 건물을 회관으로 사용하고 원래 민해소 대표였던 손덕우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 1910년 일제가 강제 해산시킨 마산 민해소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었다. 31 52페이지 31 3.15 의거 기념사표요금 3.15 의거사 3.15 의거 기념사표 2004 148쪽 구락부가 노동야학과 여자야학 운영을 맡게 되면서 야학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마산 노동야학은 당시 신문에 자주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였다. 동아일보가 1921년에만 17회 보도할 정도였다. 1921년 9월 마산 노동야학에서 교사와 학생 5명으로 노동야학 선전대를 조직했다는 기사도 있다. 선전대는 마산 인근의 중리, 석전, 진동, 창원, 의령 등지를 순회하면서 노동과 지식, 농촌의 개선책이란 연재로 선전과 계몽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